VBN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다비드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과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주린이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 저희 스윙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종목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본론에 앞서서 우리 스윙맨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매매할 수 있는 참고 종목들과 실제로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팁들을 주는 우리 스윙맨에서 운영하는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 영상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링크 두 개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쓰시는 스마트폰에 맞춰서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설치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됩니다. 자, 일단 스윙맨 유튜브를 하는 전문가 중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저 다비드 전문가가 운영을 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이 주식의 정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렇게 이제 뜨겠죠.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타 추천주, 그 다음에 수익 노트, 공지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익 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오늘 뭐 테마가 있었는데 어떤 테마가 가장 셌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드리고, 오늘 뭐 팜스토리와 사료주, 그 다음에 곡물 급등 가격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과 뉴스 기사들과 종목들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해드리는 공부 자료들을 많이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단타 추천주 해서 제가 날짜별로 종목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추천주를 또 클릭을 해보시면은 제가 뭐 날별로 해서 종목을 이제 좀 괜찮은 종목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종목명, 매수 가격, 목표가, 손절가,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고 판단하셔서 요거는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이제 목표가도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뭐 손절가는 제가 제시를 해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매매 성향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서 참고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그 이제 수익 인증을 올려주신 분들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플 추천주를 받고 수익을 내신 분들이 이렇게 또 어플에다가 인증을 좀 해주십니다. 뭐 화승인더 오늘 글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그 이용자 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면서 뭐 이렇게 그 참고 종목을 보시고 수익을 또 내시면은 이렇게 또 기분 좋게 또 인증도 해주시고, 그럼 저는 또 이런 거를 보면서 뿌듯해하고 그 다음 종목도 더 열심히 골라서 올려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수익 내신 분들도 축하를 드리고요. 뭐 화승인더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위쪽 구간들을 좀 돌파를 하면서 수급이 여전히 또 좋은 상황으로 붙어 있으니까 뭐 매도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욕심을 좀 더 내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장을 마치고 영상을 좀 찍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모처럼 시장이 좀 안정적인 양봉을 좀 보여줬던 날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낙폭이 좀 많이 심하게 나왔었던 그런 증시였는데, 오늘은 코스닥에서 오랜만에 또 5일선 위쪽으로 안착하면서 그 다음에 종가까지 위쪽으로 땡기면서 마감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1%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뭐 어제보다, 그 다음에 어제는 이제 줬다 뺏었던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막판까지 힘을 좀 유지를 하면서 기분 좋은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아직까지 뭐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졌고 앞으로는 뭐 계속 상승만 나올 거야, 아직 뭐 이런 확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시장에서는 과거 뭐 악재에 대해서 내성이 점점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점을 다지고 그 다음에 추세의 상방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점점 좀 키워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위축됐었던 그런 투자 심리를 눈치를 보면서 슬슬 좀 불을 지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장에 마감하고 그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쭉 봤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 완판 요거에 대한 이슈 종목들이 시장에서 특징주로 가장 좀 강하게 떠올랐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오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메타버스라는 그런 키워드가 오늘의 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을 하고 혹은 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중에서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은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에 M게임이라는 종목도 오늘 9,100원 상한가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리고 CMS 에듀라는 종목은 22.57%의 상승률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빛소프트라는 종목도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장중에 25%, 그 다음에 고점까지 종가가 12% 이렇게 마감하는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들이 나왔는데, 요것들의 이제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된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버스에 대한 뭐 간단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포털 사이트라던가 녹색 창 있죠, 그런 데다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메타랑 유니버스라는 단어의 이제 합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가상과 현실의 벽을 무너뜨리는 초월의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게 하나의 뭐 특정 기술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구축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구축을 한 이후에 뭐 활용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서 지금 뭐 경제라던가 뭐 사회, 문화, 정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대규모 가상 세계의 폭넓은 범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공상과학 영화라던가 뭐 소설 막 그런 걸로 봤었던 현실들이 점점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그거랑 관련된 테마들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그 활용도 자체가 점점 좀 높아지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병원 진찰을 받는 것도 이제 뭐 가상현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진찰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학교 수업 자체도 사이버 스쿨이라고 해서 뭐 가상현실, 뭐 증강현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받는 그런 이제 좀 지금에서의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거 이제 복합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어가 오늘 처음 부각이 된 거는 아닌데, 오늘 시장에서 뭐 부각을 더 시켰던 이유라고 한다면은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가지 시장 분석 기관에서 멘트를 좀 달아줬는데, 올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급격한 성장을 할 것이고, 지금이 이제 2021년도죠. 근데 이제 앞으로 오는 2025년도까지 그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메타버스 관련된 매출액이 약 310조 원 정도의 그 캐파와 시장 규모를 달할 것이다 라는 발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시장에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이제 몇 개 나왔고,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 아무래도 이제 그 좀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VR, AR 요렇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메타버스라는 테마를 같이 안고 가면서 이제 연속적인 이제 급등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여드렸던 게 아까 선익 시스템, N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상한가를 꽂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빛소프트라던가 CMS 에듀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대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걔네들이 좀 잡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대장들의 움직임을 본다던가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주들, 그 다음에 오늘 소폭의 반응이 나왔었던 종목들을 쫙 뽑아놓고 정리해놓고 차트를 보면서 그 다음 후속주는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파헤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을 쭉 나열을 해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고 넘기셨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급락을 하고 폭락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제가 골라드렸던 종목들 안에서 상한가가 겁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던 게 대장주로 로지시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한네트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걔네들의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다음 후속 종목들을 찾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다음에 날아갈 수 있는 자리와 차트가 좋고 이슈가 있는데 들 올라간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 라는 관점에서 영상을 남겨드렸고, 그 다음에 뭐 KCS, KCT, 뭐 한국전자금융, 그 다음에 뭐 한국컴퓨터, SGsolutions즈, K사인, 뭐 드림시큐리티 이렇게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 중에 KCS, KCT 뭐 상한가를 가졌고, 한국컴퓨터도 상한가 터치가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어플 추천주로 좋은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장의 역할은 얘네들이 먼저 했지만, 테마와 이슈의 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강력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다음 후속주를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처럼 꼭 상한가가 나온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시장에 새로운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단기 매매, 단타 매매,
테마주, 재료주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오늘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종목을 보고 저랑 같이 차트를 보고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면서 내 입맛에 맞는 종목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은 선익시스템, 그 다음에 M게임. 이런 건 오늘 상한가가 가서 이거를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한빛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CMS, 에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처음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큰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으로 움직였으니까 굳이 이런 거를 매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심 종목 상단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얘네들의 흐름이 깨지지 않고 이슈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후속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차트가 좋은 종목들을 미리 선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연테크라는 종목을 먼저 볼게요. 주연테크도 오늘 반응이 좀 나왔어요. 근데 바닥에서 11%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 종목이 동전주의 움직임이고 지금 1000원대를 막 넘기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 종목은 뭐 강조를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정리를 해두신다라고 하면은 얘가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랑 혼합현실 플랫폼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설 때 그때 이제 파트너 선정이 돼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연결고리가 있는 이제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이쪽에 이제 관련된 테마를 좀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사실 뭐 말은 메타버스라고 나왔지만은 뭐 VR, AR 아니면 뭐 가상현실 게임 뭐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은 테마가 형성이 돼서 오늘 급등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주연테크 일단 좀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에이트원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트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설명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VR 뉴욕 스토리 론칭을 통해서 310조 메타버스 시장을 정조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에이트원이 자체 개발한 실생활 영어합스 그 VR 콘텐츠가 있습니다. VR 뉴욕 스토리라는 건데 그게 이제 글로벌 플랫폼 스팀을 통해서 정식 유통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 시장의 선점을 기대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13%의 끝까지의 양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움직임이 좀 세게 나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요런 언덕이 있고 여기 매물이 이제 붙었는데 장 막판 때까지 붙이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 한 2% 정도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내일은 이제 누르는 음봉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때 뭐 거래량이 적다던가 아니면 요 다음 매물 위쪽에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상방의 흐름을 지킨다라고 한다던가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제 바닥에서 전고점들을 돌파해 놓고 52주 신고가에 또 도전하는 요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위쪽에는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그 다음 또 후속 급등주가 될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약간 익숙한 종목이 있죠. 칩스앤미디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칩스앤미디어 이거는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12%의 종가 마감을 했고 23%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눌러주는 구간이 아니면은 매수하기가 조금 좀 부담스러운 고가권에 이제 위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을 같이 읽어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팹리스의 비디오 IP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비디오 IP가 반도체 설계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공급하는 국내 유일 IP 프로바이더로 이제 지금 잡혀있는 칩스앤미디어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 안에서 이제 가상현실 기기에 탑재되는 그런 주요 코덱 기술을 또 같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 오늘은 그렇게 하면서 테마가 같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근데 생각보다 이 VR, AR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볼 건데 이렌텍은 오늘 반응은 나왔으나 뭐 크게 터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과거에 삼성전자의 AR 글래스 미국 특허 등록 소식이 나오면서 관심주로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이제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 스마트 안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렌텍이 삼성전자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쪽으로 이슈를 좀 같이 가지게 된 그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부각이 됐어요. 부각이 돼가지고 오늘 같이 급등을 했었고 과거에 뭐 2012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해서 미래창조부 국책 과제로 진행됐던 증강현실 혹은 뭐 가상현실 요거를 이제 구현하는 스마트 안경 단말기 요거에 대한 연구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개발에 참여를 했었던 그런 기업이고 그때부터 관련 기술을 좀 축적해왔다라는 역사들이
내용들이 오늘 이제 반영이 돼서 뭐 메타버스 이슈가 있다고 VR, AR 관련된 종목들 뭐뭐 있어 이런 택이 있잖아. 그러면 너도 이제 거래량을 늘리면서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을 해. 약간 요런 케이스로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렌텍이 저는 요 종목은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과거에 이제 저항선을 단기적인 저항선을 뚫어놨고 윗공간이 이제 돌파해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열리는 공간들이 나오잖아요. 그 대신에 요거는 뭐 여기라던가 61선이라던가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방향성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뚫으면은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충분히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비안이라는 종목도 오늘 특징주로 이제 부각을 받긴 했는데 요거는 쓰진 않을게요. 비비안 뭔지 아시죠? 그 팬티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면은 비비안이 포비스티엔시라는 기업의 최대 주주예요. 근데 포비스티엔시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근데 그 포비스티엔시 같은 경우는 유니티라는 기업이랑 증강현실, 가상현실 콘텐츠 뭐 그런 것들을 총판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라서 만약에 포비스티엔시가 지금 정상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하면은 포비스티엔시도 오늘 뭐 이제 급등을 좀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인 비비안이 오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뭐 의미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알아도 모른 척 하시고 그렇게 이제 좀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입니다.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그 정책주로도 많이 좀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윌비스랑 에스코넥 하면은 대선 정책 흐름 중에서 뭐 이제 뭐 일자리 관련된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중간중간에 가지고 있는 좀 이슈와 기술들을 통해서 급등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오늘은 7% 정도의 상승률이 나와서 저는 얘도 부각을 받으면 얘도 좀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삼성전자의 뭐 기어 V라던가 아니면 뭐 갤로트 5라던가 갤럭시 시리즈 안에서도 VR과 관련된 금속 부품을 납품했던 부분들이 오늘 강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급등했었던 내역들 중에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 출시에 가상현실 부품을 납품을 한다, 뭐 체결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부각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다시 한번 그동안 죽었었던 VR 관련된 종목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강조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얘는 관심 종목에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VR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주들도 관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종가가 5%, 그 다음에 고가가 24%까지 오르는 굉장히 좀 센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골프존 유딘홀딩스, 여러분들 스크린 골프 많이 좋아하시나요? 골프존 유딘홀딩스도 같이 이슈를 받으면서 오늘 7%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종목에 오늘 외국인 수급들이 좀 붙으면서 올라갔는데 뭐 테마가 더해지고 뭐 그거 외에도 지금 뭐 그 전에도 이슈와 차트가 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아까 이제 에스코넥과 마찬가지로 골프존 유딘홀딩스에도 약간 좀 별표를 하나 쳐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이시티라는 종목도 VR 전용 게임 요런 걸로 이제 부각을 좀 받았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세진 않았으나 같이 관심군으로 좀 엮어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부각을 더 받았었던 거는 YJM 게임즈가 되겠죠. YJM 게임즈는 오늘 종가가 10% 올랐네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힘이 좀 좋았었고 오늘 YJM 게임즈는 과거에 이제 일본에서 상장되어 있는 구미 뭐라는 기업이 있나봐요. 거기에서 VR 인큐베이팅 센터를 같이 설립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같은 테마를 엮었고 오늘 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특징주 자체가 뭐 메타버스 성장 전망에 VR 서비스가 부각을 받았다. 그러니까 테마를 확실하게 좀 입어버렸죠. 그래서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드래곤플라이랑 조이시티는 지우고 얘는 2개 정도만 이제 남겨놓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플러스로 약간 좀 번외 느낌이긴 한데 아프리카 TV라는 종목과 덱스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종목이 너무 많은데 그죠? 아프리카 TV는 여러분들이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요즘에 그 젊으신 분들 중에서 아프리카 TV를 모르시는 분들이 누가 계실까 싶은데 얼마 전에 아프리카 TV가 실적 성장률이 엄청나게 잘 뽑혔어요. 그리고 이제 광고 효과 이런 걸로 통해서 좀 매출이 좀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TV가 지금 뭐 수급도 괜찮아요. 그죠? 그동안에 외국인 수급들이 좀 억수로 좀 많이 들어왔고 뭐 아프리카 TV를 굳이 뭐 VR이랑 연결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VR을 기반한 뭐 360도 방송 영상 콘텐츠를 송출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앞으로 메타버스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같은 테마와 동종 섹터로 이제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문제가 될 거는 뭐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아프리카 TV 굳이 뭐 메타버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덱스터는 이제 방송용 시각 효과 그런 거에 관련된 기업인데, 저는 이 종목이 이번에 2021년도 아니면 2020년도 이후에 최고가를 쓰면서 지난번 직전 고점들을 뚫으면서 거래량을 붙이고 올라왔어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지금 이슈를 받으면서 뭐 9,000원 캐파라던가 도전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아래쪽에다 하단을 잡는다라고 하면 추세가 저점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뭐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런 추세가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이 이제 뭐 손절 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지금 뭐 이슈를 받고 오늘 뭐 재료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림 자체도 굉장히 좀 무난하고 수월했기 때문에 일주월봉의 차트를 보면은 그렇게 과열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덱스터의 앞으로의 좀 꾸준한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덱스터, 뭐 그린 골프존, 유딘홀딩스, 그다음에 뭐 에스코넥 이런 종목들을 좀 강조를 드렸는데, 그냥 제 스타일대로 너무 좀 과열되어 있는 종목들 말고 후속의 이슈가 될 수 있으나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너무 막 바닥에서 뛰지 않았다라는 종목들은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하게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VR, AR 기업들은 좀 재무 구조가 별로 좀 건강하지 못한 종목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좀 그 탈락을 시킨 종목들도 좀 몇 개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좀 재무 구조성도 한번 좀 판단을 하시면서 매매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고를 해보고 뭐 좋은 그림들과 좋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에 또 추천주로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또 좋은 내용들을 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새로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해봤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은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항상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테마와 남들보다 좀 먼저 선취할 수 있는 그런 또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하니까요. 과거에 제가 알려드렸던 뭐 디지털 화폐라던가 아니면 뭐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 제가 이슈를 잘 잡아드려서 급등과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사실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급등하고 지난 다음에 보면은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적중을 시킨 것도 좋았지만 그런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상한가를 또 많이 맛봤다라고 하면은 저도 좀 더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영상들을 좀 빨리빨리 좀 취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수익맨 유튜브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많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또 좋은 영상과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익이 되고 돈이 되는 그런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익